say goodbye. 네, 이번에는 이제 리프팅 두 번째 시간이에요. 벤치프레스를 배워볼 건데요. 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3대 운동 중에 가장 무게를 못 치는 운동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다치는 운동이기도 해요.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팔꿈치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통해서 부상 없이 리프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고요. 선생님, 벤치프레스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벤치프레스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월요일 헬스클럽만 되면 누구나 다 하는 전국민 운동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3대 운동 중에 위험 요소가 가장 많고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벤치프레스는 우리 스쿼트 데드리프트와는 다르게 전신 운동은 아니에요. 오히려 밀리터리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라는 게 더 전신 운동에 가깝거든요.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저는 밀리터리 프레스와 병행하는 걸 꼭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더 프레스에서에 대한 그런 무게 중량의 증진이라든지 힘들을 더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밀리터리 프레스, 이 크로스핏에서 3대 운동은 벤치프레스가 빠지고 제가 알기로 밀리터리 프레스가 들어가는 걸로, OHP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벤치프레스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벤치프레스에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처음에 누웠을 때 벤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와는 다르게 척추가 반듯한 형태가 아닌 약간 하이퍼한 아치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이 하이퍼 아치는 허리 쪽에서 일어나는 아치보다는 흉추 쪽에서 일어나는 아치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요, 충분히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만 아치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보통 벤치프레스 하다가 허리를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흉추 아치를 잘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건 흉추의 아치를 잘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흉추 아치는 우리가 프레스를 할 때 견갑대에 또는 날개뼈에 이런 안정성들을 많이 확보해 주게 되고요. 아치를 만듦으로써 어깨뼈는 뒤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훨씬 더 안전한 구조에서 이 프레스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치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웠을 때 편안하게 벤치에 기대시고요. 한 손으로 벤치를 잡고 다리를 벤치 위에다 올리세요. 힙 브릿지처럼 힙을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먼저 바닥에 내리세요. 그러면 아치가 만들어진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아치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힙을 살짝 내리고요. 그리고 반대발도 내려서 다리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힙을 약간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그 이후에는 팔꿈치를 안으로 더 깊게 넣어서 날개뼈가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요. 내렸을 때는 팔의 각이 직각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셋업입니다. 만약에 날개뼈를 집어넣기가 힘든 분들은 쉐이프바나 렉 같은 거를 옆으로 밀어가지고 견갑대를 더 단단하게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아치를 만드시는 분들은 만약에 위쪽에서 나를 본다고 쳤을 때는 이 날개뼈가 튀어나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흔히 아치에서에 대한 실패한 분들은요, 날개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아치고, 견갑이 바깥으로 빠져서 마치 보디빌딩 라인업 같은 이런 광배가 옆으로 펼쳐진 상태에서의 벤치프레스들은 반드시 어깨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흉추의 아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흉추 아치를 만드는 걸 배웠죠. 계속 이어서 그 다음 하체에서에 대한 셋업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방금 배웠던 것처럼 흉추 아치가 만약에 세팅이 된 상태라고 치고, 발의 포지션은 레그 드라이브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좁은 위치에서 한번 발을 바닥을 꼭 눌려보세요. 만약에 이때 힙이 살짝 들린다면 발의 보폭을 조금씩 넓혀가지고 자기 위치에 맞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엉덩이는 뜨지 않지만 힙을 단단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 만약에 이 동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서 무릎이 두세 번째 발가락을 항상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발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릎이 모여서 만약에 한다면 좋은 브릿지 포지션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다리를 항상 벌린 상태에서 지면과 지지면들을 강하게 눌려가지고 항상 좋은 서포터들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서포터가 끝이 나면 발을 잡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훌륭한 리프터라면 그립을 넓게 잡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리프팅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와일드한
그립들은 오히려 더 손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컨트롤 능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렸을 때 팔의 각이 직각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점차 그립은 넓혀 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내렸을 때 직각이 되는 그립의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팔을 그대로 올려서 바가 닿는 위치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보통 일반적인 바에는 이런 럴링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닿는 위치를 처음에 잡고 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 그립 위치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립을 잡고 나왔을 때 이 바는 항상 이 손바닥 뼈 바로 윗부분에 바가 얹어지는 게 좋아요. 팔꿈치는 이제 벌어지는 것보다 안쪽으로 약간 조여넣어서 견갑은 역시 타이트하게 눌러주시고요. 그립을 꽉 쥐고 렉에서 발을 띄운 다음에 옆모습에서 봤을 때 손목, 팔꿈치, 어깨가 수직면에서 홀딩 해주세요. 이때 바는 단순하게 계속 위로만 밀고 있는 것보다는 마치 바벨을 옆으로 찢어내듯이 옆으로 살짝 찢듯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 세팅이 끝나면 다시 드랍, 그리고 휴식.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건 같은 걸 딱 잡고 좌우로 이렇게 수건이 팽팽해질 때까지 찢는 액션을 하게 되면요, 견갑은 더 안으로 조여지게 되고 몸에서는 텐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하기 전에 이런 텐션을 만드는 것들은 사전 긴장을 높임으로써 더 안전하게 리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아치를 높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을 내리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발을 내릴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팔 위치가 옆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깨 스트레스와 가동 범위에 대한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 팔의 뼈가 차렷 자세가 0도, 옆에가 90도라고 쳤을 때 45도의 위치 정도가 가장 안전하게 발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위치를 보게 되면 현재 바벨은 이쪽에 위치하게 돼요. 내렸을 때 이런 위치보다 이런 위치가 좀 더 안전하고요. 너무 또 내려간다면 더 힘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지점, 시작 지점을 만들고요. B라는 지점, 내려가는 지점을 만들어서 우리는 A와 B의 이 최단 거리를 좋은 리프팅을 할 수 있게끔 먼저 학습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웨이트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요, 대부분 브레싱이라고 해서 복부의 내벽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호흡을 하지만 벤치프레스는 좀 달라요. 더 높은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흉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흉식 호흡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릴 상태에서 아치를 만들고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흉각이 뭔가 풍선처럼 더 부풀어 오르게 한다면 당연히 바는 내렸을 때 이 거리가 더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리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밀면서 호흡을 뱉고, 이런 호흡법들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흉각 확장과 견갑대의 안정성들을 많이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It keeps bringing me down. I can't breathe and I don't wanna die. Can we stop this gravity? 'Cause I don't wanna say goodbye. 자, 지금 이제 배운 것들을 보러 씨가 적용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실 거고요. 자, 편하게 일단 누워볼게요. 자, 양손은 벤치 옆을 잡고 두 다리는 벤치 위로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힙 브릿지처럼 힙을 최대 높게 들고요. 그 다음에 아치를 좀 더 세워주시고 한 발을 바닥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는 천천히 내린 다음에 반대발 역시도 조심스럽게 내리세요. 자, 이때 가슴을 더 높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양손은 렉을 잡거나 또는 우리가 로우 동작처럼 등을 조여가지고 견갑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요. 상체각이 단단하게 고정이 됐으면 자, 이제 하체 쪽을 엉덩이에 좀 가깝게 당긴 다음에 브릿지처럼 바닥을 살짝 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힙의 위치가 들리지 않는 포지션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하지 쪽이 세팅이 다 끝이 났으면 이제 그립을 잡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그립을 먼저 설정한 이후에 렉에서부터 바벨을 떨어뜨리세요. 자, 내리기 직전에는 반은 좌우로 찢듯이 바벨을 찢어내고요. 자, 내려갈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흉곽을 확장시키세요. 터치가 되면 다시 위로, 다시 다운, 업,
다시 다운, 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다운, 업. 오케이. 그리고 안전하게 뒤로 트랍.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생각보다 자세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보다도 흉추도 더 잘 꺾여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좀 필요한 운동인 것 같기도 해요. 부상이 많은 만큼 기본 셋업도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셋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연습을 해야겠죠. 무게보다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알다시피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정공문이 월요일날 벤치프레스를 하지만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안전하게 세팅을 해야만 되게 안전하게 리프팅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흔히 쉽게 접하지만 부상이 많은 만큼 안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런 자세들이 여러 차례 학습이 되면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동작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혹시 이 벤치프레스를 또 지금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나 고급자분들이 또 벤치프레스 때 좀 더 유용한 팁이라든지 아니면 좀 집중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뭐든지 그렇지만 트레이닝에 앞서서 반드시 가동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부족한 유연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운동에서는 반드시 동작에 대한 제약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힘을 키우기 이전에 자신의 가동성을 확보하시고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자세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웨이트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무게를 넣는 것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되신 분들이라면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벤치프레스 할 때는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정확한 가동성, 움직임을 가지고 운동을 시행해라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